자, 그러면은 7번하고 10번 유형 빼고 우선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1, 2번 중에 질문 있을까요? 1, 2번?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6번이야. 없어요? 7번부터 10번. 10-2번이요? 자, 10-2번. 자, 요것도 이제 사실 되게 오늘 합성함수에서 배우긴 할 텐데요. 자, 10번 보시면 사실 이게 합성함수 개념이랑 조금 중첩이 되긴 해요. 지금 우리가 fx를 알려준 게 아니라 2x 빼기를 알려줬고 그게 사실은 누구다? x제곱 플러스 2x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사실은 애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너네 합성함수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fx가 만약에 4x면 너네 f2x 뭐라고 말할 거야? 답을 8x라고 하겠지. 왜 이걸 8x라고 할 수 있냐면 x 대신에 2x 넣었으니까 진짜 x 대신에 2x를 넣으면 4 곱하기 2x에서 답이 8x가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애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fx를 알려주고 f 몇 x 좀 구해줘 라고 하면 그 x 대신에 그 안에 있는 값을 넣으면 답이 나오는데 우린 거꾸로 한번 역행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 만약에 내가 반대로 f2x를 줬어. 그래 놓고 fx를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아까는 x가 2x 되고 싶으니까 2x를 넣었다면 이번엔 2x가 x 되고 싶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뭘 넣어야 돼? 2분의 1x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x를 넣어주면 얘가 4x. 처음에 우리가 구한 fx가 구해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럼 10-2번도 어딘가 fx가 원래 있었나 봐. fx가 원래 있었는데 x 대신에 2x 빼기를 넣어가지고 얘가 나온 거야. 그럼 우리 거꾸로 생각하자고. 도대체 얘가 얘 되려면 x 대신에 뭘 넣으면 쟤가 나올까라는 거지. 혹시 뭘 넣으면 되지? 2분의 1 x 플러스 2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2분의 1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x 대신에 바로 누구를 넣냐?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을 넣어보자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면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랑 만나면 x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거거든. 그럼 우리는 x 대신에 얘를 넣었으니까 요 x 대신에도 쟤를 넣어주자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2에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걸 전개한 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1x 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1까지 더해서 4분의 1x 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분의 5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오늘 합성함수 배우면 한 번 더 공부하게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10번에 2번까지 다 해결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4번이에요. 14번에 몇 번? 이거 나랑 하지 않았나? 수업 시간에? 14번 나랑 같이 했었어요. 자, 15번부터 18번 질문이요. 없습니까? 어떤가요? 유형 4번이요? 유형 4번을 그러면 차라리 선생님이 그 유형 17번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 예를 들어서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해 볼게. 자, 17번 문제 보시면 fx 더하기 y는으로 시작해요. 이 식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온다 그랬어. 하지만 풀이는 항상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암기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f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항상 이런 식 나오면 무조건 구했으면 하는 거 뭐? f0. 그래서 0, 0, 0, 0 넣어보면 f0은 f0 곱하기 f0이다라는 거야. 함부로 약분하지 말라 그랬어. 고난도 문제일수록 요 싹 지우고는 너네들이 F0이 0일 때랑 F0이 1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사실은 한쪽으로 넘겨서 F0으로 묶으면 요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는 F0이 뭐? 0이거나 또는 F0이 1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근데 이제 이 둘 중에 누가 답입니까? 라고 하면 F0 또한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답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 보시면 F0은 몇이다? 1이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니은. 선생님, 그 다음에 저는 F1은 루트 2를 어떻게 찾죠?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F 몇이 2가 2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딱 봐도 루트 2 찾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요걸, 자, 이거 누가 질문자였지? 이거?
누구 질문 없어? 이거 질문 그냥 해달라 그랬었지. 루트 2를 찾으려고 하면은 선생님 여기다 루트 2 루트 2를 넣을까요? 라고 하지 말고 일단 내가 f2 값을 아니까 이 값을 내가 어떻게 찾았지? 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럼 여기다가 1111을 한번 넣어볼까? 라는 거야. 그래서 1111을 넣어보면 f2 값은 f1 곱하기 f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f2가 결국 2였으니까 선생님 f1 값은 결국엔 뭐다? 루트 2씩 다 와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야 되냐면 f1은 루트 2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케이, 니은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자, 얘들아, 이제 디귿이 중요해. 이 디귿이 조금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운데가 빼기가 들어가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거든. 이 디귿에는 좀 별표를 쳐놓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x 빼기 y가 궁금하니까 요 x랑 요 y, 요 둘 중에 하나가 x 빼기 y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x 빼기 y가 됐으면 좋겠으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디귿은요, 요게 x 대신에 있죠. x 대신에 x 빼기 1을 y를 넣고요. y 대신에는 그냥 y를 한번 넣어 볼게요. x 빼기 y. 자, 다시 한번 더. fx 빼기 y가 궁금하니까 요 x 대신에는 x 빼기 y 대신에는 y를 넣는 거야. 근데 왜요? 라고 하면 요식 fx 또는 fy, 요 y나 x 둘 중에 하나가 x 빼기 y로 바뀌었으면 좋겠거든. 그럼 봄이나 x 빼기 y에 y 넣으면 여기 결국 뭐가 나오지? fx가 나오겠지? fx는 fx 빼기 y 곱하기 fy라고 쓸 수 있지 않냐?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라 했어? 얘만 찾아달라 했으니까 양쪽을 얘로 나누면 fx 빼기 y는 fy분의 fx다. 이렇게 식을 찾을 수 있겠죠. 문제가 fy분의 fx다. 디귿도 참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디귿이 굉장히 킬러 문항이에요. 요 디귿을 좀 잘 알아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18번까지 없으면 19번부터 21번, 22번부터 25번. 자기 거 다 하셔야 돼요. 여기 무너지면 뒤에 함수 다 깨져요. 그 다음에 합성이랑 역함수인데 여기 개념 꽉 잡고 있어야 돼요. 26번부터는 잠깐 건너뛰고 30번부터 33번. 없습니까? 34번부터 37번. 35에 1번이요. 자, 35에 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자, 항등함수래요. 자, 여러분 우리 항등함수 저한테 어떻게 배웠죠? 항등함수라는 건 결국 자기 자신 넣었더니 자기 자신 나오는 거고 우리 수학에서 항등함수는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 y는 x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 fx가 x분의 4란 말이야. 근데 얘가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결국에는 얘랑 y는 x의 교점을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x분의 4와 는 x를 더 보자라는 거지. 그럼 양쪽에 x 곱하면 x제곱은 4. 그럼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내가 찾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 우리 x분의 4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원래는 유리함수야. 유리함수랑 y는 x라는 직선이 지나가면서 바로 만나는 교점의 x값이 지금 마이너스 2랑 2라는 거고 이 마이너스 2와 2일 때 x가 이 함수는 항등함수라는 게 증명이 되더라라는 거야. 항등함수가 뭐였으니까 2 넣으면 2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는 뜻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집합 x중이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원소가 2개 나왔으니까 부분집합은 몇 개 나올 수밖에 없어? 2의 2승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 4개를 직접 써보면 공집합 마이너스 2 혼자, 2 혼자, 마이너스 2, 2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뭐? 최대인 값을 찾아달래. 그러면 얘들아 원소의 값이 최대면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겠네? 그래서 얘는 둘이 곱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 문제들은 신기하게 대부분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찾으라고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35회 2번이요. 자, 35회 2번도 얘랑 똑같은 문제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 35회 2번을 바로 연달아 풀면 항등함수가 되고 싶으니까 이거 문제 오류였어. x제곱 플러스 2x야. 그럼 제가 할게요. 그냥 x제곱 플러스 2x랑 는 x니까 얘도 똑같겠다.
플러스 x는 0이니까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도 4개 나오겠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조심해야 돼.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 개를 빼줘서 답은 3개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다음 또 8번부터 41번. 40번? 40번 한번 가보도록 40번 나랑 하지 않았나? 40번 혹시 수업 시간에 했어요? 아니에요? 자, 그럼 40번 한번 봐볼게. 얘들아, 40번 보면 맞는 놈이 같으면 쏘는 놈이 같다. 유형 10번 안 했죠? 뭐야. 자, 다음 42번부터 45번. 44번 패스. 왜냐면 앞에 유형 한 다음에 할게. 44번이 유형 7번 문제야. 다음 46번부터 49번. 49번도 패스. 유형 7번 문제야. 48번도 패스. 앞에 7번 유형이야. 50번부터 53번. 52번? 얘들아, 52번은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이건 우리가 했던 유형 아니야? 자, 5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식부터 먼저 여기 써볼게. 자, 52번 보시면 내가 식은 굉장하게 다양하게 나온다 그랬어. FA 플러스 B는 XY 대신에 A 플러스 B로 바꾼 거밖에 없는 거야. FA 더하기 FB에다가 플러스 EAB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는 그냥 암묵적으로 누군 항상 구해라? 00000 00000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이니까 하나가 사라져서 결국 F0은 0이다 라는 사실을 일단 하나 찾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 놓고 문제가 뭘 찾아달라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를 지금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제가 1이랑 2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면 좀 어렵긴 해요, 이 문제가. 자, 우리 대부분 이 F0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0 되는 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 대신에 n을 넣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넣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F 몇이? 0은 Fn 더하기 F 마이너스 n 그리고 여기 하면 마이너스 2n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F0이 뭐라고 찾아놨죠? 0이라고 찾아놨으니까 Fn에다가 F-n을 더한 건 얘가 넘어가서 2n 제곱이더라 라고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럼 이 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너네가 여기다 1을 넣어볼게. 여기다 1을 넣어보면 F1 더하기 F-1이 그냥 통째로 2라고 그냥 구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2 넣으면 F2 더하기 F-2도 4 곱하기 2니까 8이라고 통째로 구해지는 거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대칭으로 그래서 문제를 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정답은 10 이렇게 정답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이 문제랑 차이점은 얘들아 요걸 안 줬어요. 지금 52번은 얘를 안 줬으니까 n과 마이너스 n을 넣은 거고 17번 같은 경우는 얘를 줬으니까 얘가 바로 시작점이 돼서 막 1, 1도 넣어보고 했던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문제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에 다 모아서 갖고 올게. 자, 다음 또 53번까지 없어요? 53번이요? 53번은 얘랑 똑같은 문제네요. 그 다른 문제 앞에 53번 혹시 손 들어볼까?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54번부터 57번 56 한번 가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래.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서로 같은 함수면 뭐를 넣었을 때? 같은 정의역을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와야 돼? 같은 치역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시작할게. 56번에 보면 정의역이 뭐라고 나왔지? 정의역이 1, 2, 3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1, 2, 3, 4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라는 놈은 X에서 Y로 화살을 쏠 거고 F규칙에서 쏠 건데 이 F라는 함수가 누구다? 바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X에서 Y로 화살을 쏠 건데 G라는 규칙에서 쏠 거고 G라는 규칙은 뭐에서 쏠 거다? 바로 절대값이 포함됐는데 미지수까지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F랑 G랑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 우리 머릿속에 뭐만 개념이 꽉 잡혀 있으면 돼?
너 여기다 1 넣어봐. F1 값은요, G에다 1 넣어봐. 같은 1 값 넣었을 때 나오면 되고, 2번, 2 넣어봐. F2 값은 G2 값이랑 같으면 되고, 3번, F3 값은 G3 값이 나오면, 우린 비로소 얘는 다 같은 함수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제가 F1 값들은 다 구할 수 있지 않나요? F1 값들은 너무 깔끔해. 1 넣으면 2, 2 넣으면 8, 4, 9, 1. 3 넣으면 9, 14에서 12 빼니까 14, 12인가? 맞나요? 14에서 12.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G1 값을 찾을 거니까 1 넣어버려, 여기다가. 그럼 얘는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양수로 나올 거니까 A 플러스 B. 그 다음 여기다가 2 넣어버려. 그럼 0 되니까 B가 그냥 자동적으로 1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A 값은 0이 되겠네. 문제가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답이, 우리 뭐 하나 틀렸다. 문제 오류인가? 내가 식을 뭐 잘못 썼나? 나 1 잘못 넣었니? B가 1이지. A가 1. 끝났네. 다음 또. 없어요? 57번까지. 58번부터 60번이야. 59번이요? 해볼게요. 59번. 얘들아, 우리 1대1 대응이면 뭐라 그랬죠? 1대1 대응이면 어디서나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가 그 뜻이겠지. 그리고 1대1란 말을 붙여야 된다 그랬어. 그럼 59번 한번 가볼게. 59번을 만약에 선생님 내가 요거는 진짜 강력하게 말해줄 수 있어. 선생님 13년 동안 학생 가르치면서 수학이 드라마틱하게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잘해지는 아이랑 결국엔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애들은 대부분 그래프 연습을 되게 많이 하거든. 풀이에 그래프가 많이 보이면 되게 잘해. 특히 대수, 미적분 원은 그래프를 알면 수학은 진짜 70% 이상이 풀릴 정도거든. 자, 59번 봐봐. 선생님, 저 이거 그림 그릴 줄 모르는데 이걸 만약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면 저는 1대1 대응인지를 엄청나게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맞아.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바로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를 알 수도 있고, 니은, 솔직히 말하면 너네 니은은 그릴 수 있지. 1차 곡선, 1차 직선이니까. 그 다음 디귿도까지는 구할 수 있어야 돼. 범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뿐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그래 놓고 얘는 0보다 작을 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이거 질문하신 분은 일단은 대답해 주세요. 1대1 대응이면 니은은 무조건 뭐야? 참이겠지? 니은은 그냥 보자마자 참이야. 근데 얘들아, 일단은 기억 그래프도 사실은 그릴 줄을 몰라도 기억은 그냥 보자마자 뭐예요? X라는 거 알죠? 왜냐면 절대값이라는 게 붙으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돼요? 꺾여요. 꺾이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저는 꺾이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X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직선과 직선일 때는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야 된댔죠? 같아야지만이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애초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서 기억은 패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이 조금 골 때려집니다. 왜? 2차와 2차가 만날 때는 아시다시피 위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이 되거나 아래로 볼록인데 위로 볼록이 이렇게 돼줘야 언제나 1대1 대응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최고차항이 지금 양수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거 보니까 일단 0보다 작을 때는 여길 0을 기준을 여기 잡을게요. 여길 0이라고 하면 0보다 작을 때는 일단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0 넣었을 때 뭐 나옵니까? 3 나와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식에다 0 넣으면 3 나오니까 이 그래프는 끊기지 않았고요. 얘를 기점으로 어때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어져요. 왜? 꼭지점이 0,3이었고 얘는 1,2였지만 0에서 그래프가 끊겼던 거고. 그럼 어때요? 그래프가? 끊김없이 항상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없어요? 60번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유형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형 7번에 진짜 이거는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선생님이 첫 번째 맞는 고비예요. 여러분들 지도할 때. 여기를 선생님도 매년 13년째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쉽게 이해시킬까라고.
우리가 유형 7번하고 유형 8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유형 8번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래프 직선 2개 주고 다음 이 직선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아니면 1차와 2차를 주고 다음 이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고 했던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직선일 때는 올라가다가 올라가거나, 예를 들면 내려가다 내려간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양수 나오면 항상 1대1 대응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차랑 2차를 만날 땐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얘가 올라가고 있었으면 2차 곡선도 올라가는 부분을 붙어야 되고, 만약에 직선이 내려오고 있었으면 2차 곡선에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붙어야 최소한 1대1 대응이 된다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사실은 유형 8번을 한 번쯤은 그냥 배워보면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는데, 이제 유형 7번이 최고난도예요. 막상 문제를 풀면 풀이는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데 애들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26번을 보면 x가 정의역이죠. 0부터 x가 1까지래요. 그리고요, 공역이 마이너스 1부터 2라고 줬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 다음 fx라는 규칙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로 화살을 지금 쏠 거야. f라는 규칙에 의해서. 근데 fx가 ax 플러스 b야 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는 거야. 1대1 대응. 그럼 얘들아 잘 보세요. 일단은 fx가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 1차 함수는 그래프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울기가 뭐일 때? 양수일 때. 두 번째 기울기가 뭐일 때? 음수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양수일 때와 기울기가 음수일 때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럼 자, 오케이. 기울기가 양수면 우리가 일명 무슨 함수라고 하죠? 얘는 항상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해서 증가함수라고 하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얘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는 감소함수다라고 많이 불러요. 그럼 도대체 그 1차 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에 따라서 도대체 이 1대1 대응이 답이 왜 바뀌냐라는 거야. 답이 다르거든요. 이 두 개가 기울기에 따라서 왜 달라지는지 볼게. 그래서 문제 26번 봐봐. 1일 때, 2일 때 나눠서 했죠. 근데 그럼 자, 얘들아, 우리 1대1이란 말은 언제 쓸 수 있다 그랬지? 한 명이 한 발씩 정확하게 맞닥뜨릴 때야.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재밌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야. 지금 여기에 우리가 13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13개의 빵을 갖고 왔어. 근데 너네들 옷에도 번호가 붙어 있고 내 빵에도 번호가 붙어 있어. 근데 내가 빵을 하나씩 나눠줄 건데 첫 번째, 학생 번호에 따라서 빵 번호도 증가하는 순으로 나눠줄게. 무슨 뜻이냐? 1번 아이한테는 1번 빵, 2번 아이한테는 2번 빵. 내 빵도 뒤로 갈수록 번호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13번 아이는 13번 빵을 받을 때가 바로 증가 함수일 때 빵을 나눠주는 방법이고, 감소 함수일 때 빵 나눠주는 건 거꾸로야. 학생은 1번인데 내가 13번 빵을 나눠주는 거고, 2번 학생한테는 12번, 그럼 마지막 13번 학생한테는 1번 빵을 나눠주는 거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빵을 정확하게 학생 한 명당 한 발씩 나눠줬으니까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너네 학생 수도 13명, 내가 가지고 있는 빵도 13개. 공역과 치역이 어때? 동일하니까 이거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빵을 하나 더 갖고 왔어. 난 14개가 있었고 너는 13개야.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공역, 정의역이 0과 1 사이의 숫자고 공역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숫자라면 첫 번째, A가 증가함수라면 첫 번째 정의역을 첫 번째 공역한테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정의역을 마지막 공역한테 나눠주면 가운데는 알아서 순차적으로 따다다다다다 나눠 갖는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는 여기다 0을 넣었더니 그게 첫 번째 공역이 나왔고 1을 넣었더니 마지막 공역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A, B는 마이너스 1, A는 3.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답이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 감소함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아까 감소함수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정의역한테 마지막 빵 번호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0을 넣었을 때 누가 나와? 마지막 공역이 나오고
마지막 빵을 학생한테는 누구를 준다? 마지막 번호 빵을 준다라고, 첫 번째 빵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선 B 값이 2고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차는요, 1차가 제일 쉬워요. 1차 직선은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고 하고 정의역과 공역을 주면 이 기울기에 따라서 첫 번째, 마지막 번째를 매치할지, 첫 번째, 마지막 번째, 첫 번째를 매치할지를 여러분들이 기울기에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내가 한번 풀어볼게. 27번 보시면, 여보세요? 27번 보시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공역은 2부터 4까지예요. 근데 얘들아, 뒤에 fx 뒤에 딱 뭐라고 명시해줬죠? a가 무슨 수? 양수라고 줬어요. A가 양수라고 주면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하면 돼? 첫 번째 빵이 첫 번째 학생한테 가면 되고 마지막 번째 빵이 마지막 학생한테 가면 되니까 fx가 지금 똑같이 ax 플러스 b죠.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첫 번째 공역 2가 나오면 되고 마지막 번째 정의역이 a 플러스 b가 마지막 번째 빵 4, 공역 4가 나오면 되니까 둘이 더해서 2b는 6, 따라서 b는 3 이렇게 찾게 되고 b가 3이면 a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문제가 a, b의 곱을 찾아달래. 그럼 얘는 답은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죠? 1차일 때는 뭐만 따져주면 된다?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져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8번 한번 가볼게. 큰일 났다, 28번. 왜지? 이번엔 fx가 몇 차식이 나와버렸어? 2차식이 나왔어. 근데 얘들아, 2차식이 나와도 우리가 1차식에서는 그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어디 보고 결정하죠? 기울기 a 값을 보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2차 함수도 증가와 감소가 공존하는 그래프예요. 내려가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너네들 눈에 여기는 감소고 여긴 증가고 여긴 증가고 여긴 감소인 걸 알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너네들이 결국 28번이 2차가 나와도 쫄지 않아야 되는 게 이 2차 함수는 절대 양쪽 다 살릴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얘들아? 2차 함수가 양쪽 다 살아남으면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뭐가 깨져요? 1대1 대응이 깨져요. 그래서 대부분 28번처럼 2차 함수를 줬을 때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보다 작은 쪽을 살릴지 큰 쪽을 살릴지 꼭지점을 기준으로 작은 쪽을 살릴지 큰 쪽을 살릴지를 우선 던져줄 거예요. 그럼 던져줬다라는 건 너네들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살아남는지에 따라서 감소인지 증가인지를 알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엔 얘랑 똑같이 풀면 돼요. 아, 증가면 첫 번째 빵을 첫 번째 학생한테 마지막 번째 빵을 마지막 학생한테 나눠주면 되고 감소 구간을 알려줬다면 첫 번째 빵을 마지막 번째 아이한테 마지막 번째 빵을 첫 번째 아이한테 나눠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8번 한번 가볼게. 정의역이 이건 중요하니까 내가 다 풀 거야. 1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fx가요. ax 제곱 플러스 2ax 그리고 플러스 b라고 나왔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 있죠. 맨 끝에 보세요. a는 무슨 값이래요? 양수래요. 그럼 얘들아, 일단 a 값이 양수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얘는 무슨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얘를 a 값으로 묶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볼게요. 플러스 b 마이너스 a니까 얘는 축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최소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꼭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1컴마로 시작하는 함수더라라는 거야. 근데 제가 말했죠. 이 함수는 절대로 양쪽 다 살릴 수는 없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을 살릴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을 살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요? 선생님 A가 양수라는 조건만 줬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쪽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일단 정의역 보세요.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예요? 1부터 2까지예요. 그 말 뜻은 얘는 어느 쪽이 살아남았다? 오른쪽이 살아남았다. 이쪽은 이절아. 이쪽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물어볼게요. 얘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죠. 증가면 내가 말했지만 첫 번째 빵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첫 번째 애한테. 그래서 바로 이 함수에다가 1을 넣으면
3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공역 마이너스 2가 나와주면 되고 마지막 번째 정의역을 넣으면 4a 플러스 4a니까 8a 플러스 b가 마지막 정의역 3이 나와주면 되니까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5a는 5. 그래서 a는 1이 되겠죠.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둘이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4. 답 1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꼭지점 위치도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꼭지점이 여기가 미지수 나면 난이도가 최고난도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준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 또 다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13년 동안 이 꼭지점이 미지수인 거를 한 방에 이해하고 한 방에 푸는 애들을 거의 진짜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진짜 많이 질문하고 정말 많이 저도 반복 숙달해도 시험장 가서는 다 틀려갖고 와요. 이걸 이해를 못 하겠대. 왜 꼭지점을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들어갈 때, 벗어날 때, 벗어나더라도 이쪽에 벗어날 때, 이쪽에 벗어날 때 왜 나눠서 풀어야 되니? 그럼 난 그러지. 그럼 이거 처음 설명할 때 왜 이해를 못 했냐? 꼭지점을 주고 이 함수는 무조건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살리게 돼 있는데 그 문제의 정의역 범위를 줬으면 이게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쪽에 만약에 1과 2였다면 얘는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물론 이 꼭지점이 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갈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들어가 버리면 얘가 감소와 증가가 공존하니까 얘 뭐가 깨져요? 1대1 대응이 깨지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미지수로 나오면 최고난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29번 한번 가볼게요. 29번. 이거 굉장히 저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29번. 자, 29번 보시면 x가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얘들아, 29번이 앞에 있는 28, 27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28하고 27은 뭘 줬었죠? 공역도 줬었죠. 근데 지금 여기 공역 안 줬죠. 왜 안 줬겠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x에서 x로래. x에서 x로라는 건 정의역도 x였고 공역도 s니까 x 대신에 그냥 y로 바꾸셔도 돼요. 공역은. 왜냐면 우리 수학에서 공역을 y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k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넣었더니 답도 k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왔다. 근데 이 범위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놓고 문제를 봤더니 fx가 f규칙에서 화살을 쏠 건데 fx가 2차식이 나왔어요. x제곱 플러스 4x. 그럼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 얘 1대1 대응이래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우리 빨리 무슨 짓에? 이거 그래프 한번 추론해보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민영아 K가 최소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왜?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K보다 큰 쪽이 살아남으니까 감소와 증가가 다 살아남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이 K 값은 무조건 한 이쯤에 있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살아남아야 이쪽은 버리고 그래야 최소한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면 K 값은 범위로 찾으시오 하면 K 값의 범위를 일단 뭐라고 쓸 수 있어? 뭐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딱 꼭지점이어도 되거든. 왜? 꼭지점을 기준으로만 큰 쪽을 살릴 거냐 작은 쪽을 살릴 거냐를 판단하면 되니까. 그럼 답이 얘냐? 그건 아니고 얘들아 잘 봐. 이래서 답을 마이너스 2라고 쓰는 친구 되게 많거든. 근데 그게 아닌 이유를 알려줄게. 우리가 K가 마이너스 2면 당연히 오른쪽만 살아남았으니까 요쪽만 살아남으면 1대1란 말은 쓸 수 있어. 왜? 가로로 그었을 때 몇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얘들아 1대1 대응이라는 건 첫 번째 정의역, 얘 무슨 함수지? 그러면 증가 쪽이 살아남지. 그럼 첫 번째 정의역이 뭐가 나와야 돼? 첫 번째 공역이 나와야 돼. 그럼 잘 봐. 내가 이거를 아까 빵이랑 예시를 들어볼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볼게. 여기 증가함수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럼 우린 증가함수면 너네 머릿속에는 뭐야? 첫 번째 애가 첫 번째 빵을 먹겠지? 두 번째 애가 두 번째 빵 먹겠지? 점점 빵 번호가 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모르고 첫 번째 애한테 5번 빵을 줘버리는 거야. 5, 6, 7, 8.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1, 2, 3, 4번 빵이 그냥 남아 돌거든. 이해가? 잘 봐. 증가 함수라는 건 내가 빵을 하나씩 줄게라고만 말한 거야. 근데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공역도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첫 번째 빵을 첫 번째한테 줘야지만이 비로소 1대1 대응까지도 만족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건 맞지만 얘는 1대1 조건만 만족하는 조건이야. 여기에 대응이란 말을 붙이려면 바로 이 식에다가 누굴 넣었더니 K를 넣었더니 누가 나와야 된다? K가 나오기 시작해야 선생님이 다행히도 첫 번째 애한테 첫 번째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구나. 그럼 나는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대1 대응이 만족하겠구나. 그래서 K제곱 플러스 3K는 0이니까 여기서 K는 0 또는 마3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거야. 항상.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당황해. 왜? 이 두 개를 다 적는 애들도 되게 많아. 왜? 이 조건을 아예 몰랐거든. 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나중에 있잖아. 주간 테스트, 진중모, 중간중간 프린트 풀고 방탈출 갖고 와서 질문하는 거? 이거 왜 갑자기 얘 어디 있다가 나오네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 대부분 여길 물어보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이 좀 개판이었던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야.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발전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 응용들만 수준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 개념 응용.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왜 나오냐? 아까 말했지 않냐? 얘보다 큰 쪽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큰 건 누구다? 바로 0이다.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문제가 뭘 찾아달래? K값 찾아달랬으니까 답은 0.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29번에 2번 봐볼게요. 그럼 얘들아 29번에 2번은 그냥 내가 말로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얘 완전 제곱식 바꾸면 축이 뭐 나와요? 1이죠. 근데 정의역이 뭐보다 크거나 같대요? 3이죠. 그럼 물어볼게. 1이 여기 있는데 3은 1보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럼 오른쪽보다 큰 쪽 살리려 했으니까 얘는 어느 부분이 살아남은 거야? 증가가 살아남았지. 증가가 살아남았으니까 일단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어. 그러면 최소한 여기는 어차피 A값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1대1 조건 만족했으니까 3 넣었더니 뭐 나오면 돼? 4 끝. 그러면 9 빼기 6, 3 더하기 A가 4 나오면 되니까 A는 따라서 몇? 1 끝. 정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설명 들으면 어때?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 근데 나중에 문제 풀어보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여기 있는 거. 범위 막 2개 던져주고 해서. 자, 유형 10번 한번 가볼게요. 자, 유형 10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의역을 A개라고 하고 공역을 B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X에서 Y로 함수래요. 여기서 일로 화살을 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요, 한 4개 정도 물어봐요. 5개 정도 물어봐요. 1번, 함수의 개수 좀 구해줘. 2번, 상수함수 개수 구해줘. 3번, 항등함수 좀 구해줄래? 개수? 그리고 4번, x1이 x2랑 다르면 fx1은 fx2랑 다르다. 요거 물어본 거다. 5번, x1이 x2랑 다르면 fx1은 fx2랑 다르다를 물어볼 거야. 선생님 똑같은 거 2개 쓰셨는데요? 아니야. 차이점이 있어서 2개 쓴 거야. 자, 간다. 첫 번째, 함수의 개수 찾으라고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함수라는 게 정의가 뭐였어요? 누가? 정의역이. 꼭 몇 발씩 화살을 쏘면 돼요? 한 발씩 쏘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1, 2, 3이 있었고 공역이 1, 2, 3, 4가 있었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1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1아, 너 X에서 Y로 화살을 너 한 발 쏠 거거든? 너 몇 명한테 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몇 명이야? 4명한테 쏠 수 있어. 그 다음 내가 1이 그래서 쐈다 칠게. 그 다음 2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2, 너 몇 명한테 쏠 수 있어? 4명. 선생님, 1 맞았으니까 또 쏘면 안 되죠. 그건 함수랑 상관없어. 함수는 여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기만 보고 너 몇 발 쐈어? 너 몇 발 쐈어? 너 몇 발 쐈어? 한 발씩 다 쐈네? 그럼 함수야. 같은 놈이 2발 맞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쏘기만 하면 돼. 그럼 얘도 4명이야. 그럼 3도 몇 명? 4명이야. 동시에 화살 쏠 거니까 곱법칙이니까 곱해서 4의 3승이 나올 거야. 이게 바로 함수의 개수거든. 선생님, 그러면 제가요, 이걸 다 그린 다음에 몇 명,
아, 귀찮아요. 공식으로 알려주세요. 이걸 본 다음에 공식화를 만들어 보니까 이 4가 공역의 개수야. 요 3이 정의역의 개수였던 거야. 그래서 바로 얘는 공역의 정의역승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바로 이 정의역이 A개고 공역이 B개면 함수의 개수는 B의 A승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선생님, 상수함수는요? 얘들아, 우리 상수함수라는 게 무슨 뜻이었지? 한 놈만 조진다 그랬어. 그럼 물어볼게. 1이 몇 명한테 쓸 수 있지? 4명. 그래서 1이 1한테 쐈다 칠게. 그럼 미안하지만 이 입장에서는 2, 3, 4한테 쏘면 돼, 안 돼? 안 돼. 상수함수라는 거 한 명이 이미 쏴서 맞추면 다 같이 일심동체야. 다 같이 우리 한 놈, 다 같이 한 놈한테 쏘자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정의역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정의역들이 쓸 수 있는 애는 몇 명밖에 없었다? 4명. 그럼 그게 곧 뭐의 개수야? 공역의 개수니까 상수는 비개를 말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항등함수는 내가 뭐라 그랬지? 무조건? 이건 노벨상 탄다 그랬어. 답이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답이 한 개예요. 만약 답이 2개다, 노벨상 탑니다. 항등함수는 지금까지도 무조건 답이 항상 한 개입니다. 자, 이제 4번하고 5번을 설명할 건데 4번하고 5번 물어볼게, 얘들아. 4번하고 5번 보면 얘네 둘이 결국 무슨 조건을 만족하라는 거지? 1대1이야. 얘도 1대1이고 얘도 1대1이야. 근데 우리 1대1 들어간 함수가 종류가 몇 개 있었지? 2개 있었어. 뭐랑 뭐?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였어. 근데 내가 물어볼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이 뭐였지? 바로 공역과 치역이 같냐 다르냐였어. 만약에 공역과 치역이 다르면 1대1 함수, 같으면 대응이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정의역이 A개고 공역이 B개일 때 얘가 만약에 1대1 함수면 얘는 1대1 대응이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1대1 함수면 바로 A와 B의 개수가 다를 때고 1대1 대응은 A와 B의 개수가 같을 때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쏘는 놈도 4개, 맞는 놈도 4개, 쏘는 놈은 4개, 맞는 놈은 5개 이렇게 나오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으로 구분지어진다 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얘도 공식으로 알려드릴게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바로 공역 P 정의역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 오랜만에 보죠. 순열 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1대1 대응은 B 팩토리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 팩. 그래서 결국엔 얘들아, 얘를 빨리 답을 외우는 방법은 항등함수는 어차피 항상 한 개라 그랬으니까 얘를 논외로 치면 하나, 둘, 셋, 4개만 외우면 되는데 그 4개의 공통점은 항상 공역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가 정의역이 승으로 갈지 그냥 끝날지 정의역 승일지 비팩토리얼지만 결정하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38번 한번 볼래? 38번 집중하셔야 돼요. 전 이거 다시는 안 합니다. 자, 38번 보면 정의역이 몇 개입니까? 3개. 공역도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럼 물어볼게. 함수의 개수는 답이 뭐가 나오겠어? 3의 3승 27. 됐죠? 2번 1대1 대응이래. 얘 왜 1대1 대응을 물어볼 수 있지?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럼 답이 뭐였지? 3팩 6이 되겠지. 3번 상수함수는 뭐 말하면 된다 그랬지? 공역의 개수 3개 끝났지. 자, 39번 봐볼게. 함수의 개수 찾아달래. 봄이나 함수의 개수 몇 개? 3의 제곱 몇 개? 9개. 선생님 왜 2번에 1대1 함수를 물어볼 수 있죠? 1대1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어떻다? 다를 때. 그러면 2번의 답은 뭐가 되겠어? 3P2, 6이 되겠지? 상수함수는 답 몇 개? 3개. 공역이 3개니까. 자, 40번 봐보세요. 40번 네모칸 읽어볼래? 맞는 놈이 같으면 쏘는 놈이 같다. 이거 대우 찾으면 뭐지?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이 다르다. 이거 뭐? 1대1 찾아달라는 거지. 근데 혜인아, 정의역 몇 개? 4개. 공역 몇 개? 5개. 그럼 얘는 1대1 중에서도 무슨 거 찾아달라? 1대1 함수를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랬을 때 함수의 개수 찾아달라. 얘들아, 우리 함수의 개수 몇 개지? 5의 4승. 1대1 조건이었지? 5P4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답은 120. 5번이 되겠지. 41번 봐봐. 정의역이 3개인데
공역을 안 알려줬어, 얘들아. 근데 함수의 개수가 64개 나왔대. 선생님, 공역을 모르는데 공역의 3승이 64 나왔대. 그럼 공역이 몇 개여야 돼? 4개지. 근데 공역이 4개라는 거 알았는데 정의역이 3개라는 상태에서 1대1 함수 찾아야 돼.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4p 3. 답은 24가 되겠다. 이해 가셨습니까? 요 공식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아셨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려고 했다가 제가 빠꾸매긴 거 있잖아요. 44번 한번 봐볼까요? 44번. 자, 44번 보시면 이제 너네들이 이제 내가 한 말이 이제 이해가 갈 거야. 선생님, 정의역과 공역을 알려줬는데 자, fx에서 어디가 미지수예요, 지금? 기울기죠. 근데 아까 기울기가 미지수면 기울기가 모일 때랑 모일 때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랬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랬어. 왜? 기울기가 양수면 무슨 함수고 증가함수고 기울기가 음수면 무슨 함수니까? 감소함수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좀 애들한테 어렵긴 하겠다. 얘가 좀 앞에 7번 유형에서 조금 발전된 문제다. 44번 가볼게. 자, 정의역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와 1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2부터 5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들아, 나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 F규칙에서 화살을 쏠 건데 자, M, X 빼기 3 플러스 4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아까 유형, 이거 뭐, 앞에 유형 7번 보셔도 돼요. 유형 7번과 이 44번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것 때문에 얘는 조금 풀이가 달라져. 진짜 근소하게 풀이가 달라지거든. 자, 44번 보면 우린 이렇게 풀 거 맞아. 뭐 M값이 양수일 때냐, M값이 음수일 때냐. 이거 유형 7번하고 똑같았단 말이야. 근데 기억나세요? 뭐냐면 유형 7번은요. 1대1 대응이란 말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44번에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뭐가 됐으면 좋겠대? 그냥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 말 뜻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학생 13명이 있는데 13개 빵을 갖고 왔어. 아까 유형 7번은 정확하게 1번 애한테 1번 빵, 2번 애한테 2번 빵, 3번 애한테 3번 빵 나눠주라는 거고 지금 44번은 13명, 13개의 빵, 너네도 번호 없고 나도 번호 없어. 그 말 뜻은 내가 그냥 13명한테 13개의 빵만 고르게 나눠주면 돼. 한 명당 한 발씩만 그냥 맞으라는, 그냥 주면 돼, 난. 굳이 번호 상관없이 내가 갖고 온 빵이 그대로 학생들한테 한 개씩만 다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빵을 잡아서 꼭 루미한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애들한테 먼저 줘도 돼. 왜? 어차피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하나씩 받을 거니까. 그래서 바로 44번은 어떻게 푸냐면 정의역을 넣었어, 여기다가. 정의역을 마이너스 2를 넣었어. 그럼 뭐 나오지?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M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 1을 넣었어. 그럼 얘 뭐 나와?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내가 빵을 하나 잡았어. 이거 누구한테 나눠줄까? 이거 누구한테 나눠줄까? 라고 했을 때 굳이 2, 굳이 5 한테 나눠줄 필요 없고 2와 5 사이는 누구든지한테 나눠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하나씩 다 나눠줄 거니까.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5m 플러스 4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기만 하면 돼? 2와 5 사이에 있는 친구들한테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엉뚱하게 갑자기 내가 빵을 잡아서 다른 반 가서 N반 가서 빵만 안 나눠주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만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또한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2와 5 사이에 있으면 정답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래서 범위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얘는 뭐 나옵니까? 4 빼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로 나누면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5분의 2까지가 나오고 얘도 4 빼면 마이너스 2, 1. 그리고 M값은 어디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면 얘와 얘 무슨 집합? 교집합을 답을 말해달라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얘가 마이너스 한 0.2, 얘가 마이너스 0.5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일단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0.8, 1이면 교집합은 0.8이 되겠지. 0.4 이렇게 나오겠네.
5분의 5이 8이야. 끝났네. 이해 가셨습니까? 얘가 바로 정답이 돼요. 이해가?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44번이. 44번이 아까 유형 7번하고 차이점은 1대1 대응이 아니라 그냥 함수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 그냥 빵 갖고 와서 그냥 하나씩 정확하게 나눠줘. 굳이 번호 상관없어. 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또 패스했던 게 뭐였지, 얘들아? 49요? 자, 49번 가볼게. 얘들아, 물어볼 거 있어. 공역과 치역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 무슨 뜻이야? 1대1 대응. 그럼 끝났네. 그럼 물어볼게. A가 양수야, 음수야? 민영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넌 뭐 해야 돼? 나눠야겠지. 자, 물어볼게. 만약에 1번 A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빵을 누구한테 줘야 돼? 첫 번째 학생한테.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3 나오면 돼.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거 뺄게. 5A는 5. 그래서 A는 1. 그럼 B는 0. 하나 나왔고. 2번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럼 거꾸로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3.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도 밑에서 위에 거 빼면 5A는 마이너스 5.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B를 곱했을 때의 무슨 값? 최소값 찾아달라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네. 요거 두 개 곱한 마이너스. 자, 다음 또 제가 넘어갔던 문제가 몇 번이에요? 없어요? 다 했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